이게 실화냐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일본 가고시마 공항의 민간인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체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텔스기라 불리는 F-35A와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F-2 전투기가 연이어 활주로에 멈춰 서거나 추락할 때 동북아시아의 하늘은 거대한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 속에서 아직 시험 비행 단계인 한국의 KF-21 조종석에는 세계 각국의 군사령관들이 차례로 몸을 싣고 있습니다. 미완성된 시제기에 타국 국방의 핵심 인물들이 탑승하는 이 이례적인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일본의 발작 버튼이 눌린 이유가 단순히 질투 때문이 아님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일본이 넘지 못한 기술적 독립이라는 거대한 벽을 대한민국이 허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완성도가 어떻게 국가의 품격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보람에 열광하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엔지니어링의 정수와 지학적 대변동을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을 나는 것은 엔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늘을 날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꺾이지 않는 신뢰와 자립의 의지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하찮은 질투를 넘어선 압도적인 실력의 차이, 그 격차가 벌어지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슴 벅찬 비상의 순간이 지금 시작됩니다.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증명하는 우리 기술의 힘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하늘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위대한 전환점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들을 공개합니다. 과연 일본은 왜 이토록 경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사천의 활주로로 떠나보겠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가고시마 공항과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들려온 비보들은 일본 사회 전체를 거대한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영국군의 F-35B 전투기가 긴급 착륙하며 민간 활주로를 폐쇄한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일본이 공들여 제작한 F-2 전투기가 훈련 중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내에서는 자국 국방 기술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일본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이 운용하는 전투기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과 귀가 가려진 상태라는 점에 있습니다. 일본 F-2 전투기는 미국의 F-16을 기반으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야심차게 공동 개발한 기체입니다. 당시 일본은 이를 통해 전투기 종가로서의 부활을 꿈꿨지만 미국은 핵심 소프트웨어인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엔진과 껍데기는 일본이 만들었을지언정 그 기체를 통제하고 진단하는 영혼은 미국의 소나귀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술 종속은 실전 상황이나 훈련 도중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사고 앞에서 일본 엔지니어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사고가 나도 왜 났는지 스스로 완벽히 분석할 수 없고 미국 측의 답변만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과거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 은퇴한 엔지니어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인데도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현실이 가장 굴욕적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박스라 불리는 기술 장벽의 실체입니다. 최근 발생한 일본 F-35A의 세계 최초 추락 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직접 조립한 1호기가 태평양으로 사라졌을 때 일본은 자국 조립 라인의 결함인지
아니면 원천 설계의 오류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개월 동안 모든 기체의 비행을 중단시켜야 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과거 F-16을 도입하던 시절부터 기술 종속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자양분 삼아 KF-21 개발의 첫 삽을 뜰 때부터 독자적인 A사 레이더와 통합 항전 시스템 구축을 지상 과제로 삼았습니다. 일본이 미국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안주하려 할 때 한국은 거인의 어깨를 넘어서기 위해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소스 코드를 한 줄 한 줄 직접 써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압도적인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추락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워싱턴의 눈치를 살피는 동안 한국은 사천의 활주로에서 우리가 직접 만든 비행 제어 시스템의 안전성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섞인 반응들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자신들이 수십 년간 쏟아부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결국 빈겁대기뿐인 기술 종속으로 귀결되었다는 허탈함에서 기인합니다. 반면 한국은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가장 완벽한 형태의 기술 자립을 이루어내며 이제는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이 줄을 서서 탑승을 요청하는 신뢰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유지 보수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통제하겠다는 확고한 철학이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이제 일본이 느끼는 경악은 공포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블랙박스에 갇혀 허우적대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상자를 열고 나와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가혹한 법입니다. 일본의 연이은 추락은 기술 구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이며 한국 KF-21의 거침없는 행보는 진정한 기술 자립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축포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 국가의 생존권이 달린 국방 기술에서 자주라는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일본의 발작 버튼이 눌린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들은 결코 도달하지 못한 그 경지에 한국이 너무나 당당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신뢰의 실체가 어떻게 세계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밤을 지새우며 지켜낸 그 자부심의 실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항공 우주의 심장이라 불리는 경남 사천의 활주로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하고도 가슴 벅찬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개발 검증이 끝나지 않은 시제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군대의 최고위급 사령관들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KF-21 보라매의 조종석에 올라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을 시작으로 UAE의 국방차관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시제기라는 것은 본래 완벽하지 않은 기체이며 수많은 데이터 수집과 잠재적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물건입니다. 과거 스웨덴의 그리펜이나 미국의 수많은 최첨단 기체들도 이 단계에서 추락 사고를 겪으며 개발이 지연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KF-21은 달랐습니다. 세계가 경악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시제기 단계에서 이토록 압도적인 안전성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0.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K 엔지니어링의 정밀함에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A사 레이더와 LIG 넥스1이 완성한 통합 항전 시스템은 기체의 두뇌와 신경계를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특히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성공적인 국산화는 대한민국이 항공기의 모든 움직임을 우리 의지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기술 종속의 굴레에 갇혀 블랙박스 안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 우리 엔지니어들은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했습니다. 현장에서 기체를 점검하는 조종사들과 기술진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려 있습니다. 사천에서 만난 한수석 연구원은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를 깎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에 타는 모든 이들이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볼트 하나까지 조였습니다. 이러한 진심과 기술력이 결합되었기에 UAE의 나세르 모하메드 알라위 국방차관은 비행을 마친 뒤 엄지를 치켰으며 KF-21의 잠재력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UAE는 왕족들이 국가의 주요직을 맡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족 출신 핵심 인사의 안위를 아직 개발 중인 한국산 전투기에 맡겼다는 것은 외신들이 보기에도 유례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KF-21의 시스템 전반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합니다. 조종석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미국의 F-35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화면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조종사에게 전장 상황을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이 복잡하고 정밀한 디스플레이가 고고도의 기압과 엄청난 진동 속에서도 단 한 번의 먹통 현상 없이 작동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 기술과 항공, 전자 기술이 세계 정점에 서 있음을 증명합니다. 일본의 자위대가 노후화된 기체와 원인 모를 시스템 오류로 활주로에서 멈춰 서고 있을 때 한국의 보라매는 푸른 하늘을 가르며 기술 자립의 당당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종사조차 단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았던 이 소중한 조종석을 세계의 리더들에게 기꺼이 개방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우리가 직접 코딩했으며 우리가 직접 조립했기에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권자의 당당함입니다. 전 세계는 사천의 기적을 목격하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에서 기술을 전수하고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보라매의 엔진 소리가 커질수록 일본의 불안감은 깊어지겠지만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자들이 겪어야 할 필연적인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천의 밤하늘을 밝히는 연구소의 불빛 속에서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쇳덩이에 생명을 불어넣는 엔지니어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KF-21은 단순한 기계를 넘어 민족의 자부심을 싣고 더 높이 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압도적인 신뢰가 어떻게 22조 원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승리로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뒷이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의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신뢰가 기술을 증명하고 기술이 국부를 창출하는 선순환의 정점이 바로 UAE와의 22조 원 규모 방산 협력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논란으로 우리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을 때 중동의 거부 UAE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행기 몇 대를 사겠다는 고객의 입장을 넘어 KF-21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한 22조 원이라는 금액은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UAE가 단순히 돈이 많아서 한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UAE는
오랫동안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기인 F-35 도입을 열망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균형과 화웨이 장비 사용 제한 등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을 내걸며 UAE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 무기 체계에 심어져 있다고 알려진 킬 스위치, 즉 미국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아랍의 전투기를 먹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술적 종속의 공포가 UAE의 시선을 한국으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한국의 KF-21은 F-35의 버금가는 성능을 지향하면서도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한국은 UAE에게 기술을 공유하고 현지 생산을 지원하며 심지어 UAE가 개발한 유도 폭탄인 알타리크를 KF-21 시스템에 통합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오만한 방산 기업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유연함입니다. UAE 언론에서 한국을 향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치켜쓰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들의 주권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배신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분담금을 깎아달라며 생떼를 쓰던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현금 동원력이 압도적인 UAE가 등판하면서 KF-21 블록 3로 향하는 스텔스 진화 여정에는 거대한 엔진이 달렸습니다. 일본이 노후화된 기체 수리에 급급하며 미국의 부품 공급만을 애타게 기다릴 때 한국은 중동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 엔진 2개가 주는 안전성은 UAE가 단발 엔진인 F-35보다 KF-21을 높게 평가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 또한 압도적입니다. 유럽의 라팔이나 유로파이터가 대당 3-4천억 원을 호가하는 폭리를 취할 때 한국은 대당 1,000억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신의 쌍발 전투기를 제공합니다. 이는 전 세계 중견 국가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신뢰를 수출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놓쳐버린 황금 티켓을 UAE가 낚아챈 순간 동북아시아의 군사 주권은 이미 한국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기술력을 깎아내리려 애써도 숫자가 증명하는 시장의 논리는 냉혹합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이제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2조 원의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땀 흘려 일군 기술 자립이 어떻게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치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UAE의 푸른 하늘 위로 보라매가 날아오르는 그날, 우리는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를 기술로 쟁취해낸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대한 승부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압도적인 기세가 만들어낼 한반도의 미래 지형과 우리 보라매가 도달할 최종 진화 형태인 완전 스텔스기의 위용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KF-21 보라매의 진정한 위력은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지금의 비행은 거대한 서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그리는 최종 단계인 블록 3는 단순한 개량형을 넘어 전 세계 하늘의 질서를 재편할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의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매하며 부품 공급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KF-21의 기체 내부에 무장창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확장성을 고려한 치밀한 엔지니어링의
결과입니다. 현재는 반매립식 무장을 운용하지만 블록3로 진화하는 순간 보라매는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사냥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저피탐, 도료와 스텔스 형상 설계 기술은 일본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으나 결국 실패했던 기술 자립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이 결합된 유무인 복합 체계, 즉 멈티라 불리는 기술은 KF-21을 전장의 지휘관으로 만듭니다. 보라마의 한 대가 여러 대의 저피탐 무인 편대기를 이끌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상상 속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영국 및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예산 문제로 고심하는 사이 한국은 이미 검증된 플랫폼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미래의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폴란드와 캐나다 같은 선진 국방 국가들이 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는 강력하지만 너무나 비싸고 까다로운 반면 한국의 무기는 강력하면서도 유연하며 무엇보다 파트너의 미래를 함께 고민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엔진 2개를 장착한 쌍발 엔진의 안정성은 해상 작전이 많은 국가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줍니다. 엔진 하나가 꺼져도 나머지 하나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다는 확신은 조종사의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현대 국방의 핵심 가치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단발 엔진 기체의 불안정성과 노후화로 골머리를 앓는 동안 한국의 보라매에는 2개의 심장으로 거친 바다와 험준한 산악 지형을 거침없이 누비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느끼는 본질적인 공포입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항공 대국의 위상이 대한민국이라는 신흥 강자의 정교한 전략과 압도적인 실행력 앞에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KF-21 블록3가 완성되는 날 동북아시아의 공중 우세권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기술 구걸에 목매지 않아도 되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보라매의 날갯짓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연구소의 불을 밝히며 지켜온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 거대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스텔스 도료가 되어 기체를 덮고 우리가 쏟은 열정이 강력한 엔진 불꽃이 되어 하늘을 가를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항공 선진국의 반열에 우뚝 설 것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보라매의 앞날에 우리 모두의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22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의 계약서와 4천의 하늘을 가르는 날카로운 엔진 소리, 이 모든 현상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단순한 기계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거대한 자존심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겪고 있는 연이은 추락사고와 기술적 종속의 고통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교훈을 남깁니다. 남의 기술을 빌려와 만든 화려한 외관은 위기의 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지만 척박한 환경에서도 우리 스스로 한 줄 한 줄 써 내려간 소스코드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히 철과 회로로 이루어진 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40년 전 보잘것없는 기술력으로 시작해 세계의 비웃음을 견뎌내며 묵묵히 활주로를 닦아온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눈물과 땀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성공에 경악하며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비행기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결코 가보지 못한 길, 즉 강대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술, 독립의 길을 한국이 당당히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 위로,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푸른 바다 위로. 우리 보라매가 날아오르는 그날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국방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KF-21의 엔진 소리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전하는 위로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과정은 고통스럽고 험난할지라도 끝내 우리만의 날개로 비상하겠다는 그 의지가 오늘날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보라매가 그려나갈 미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블록3로 진화하며 완전한 스텔스기로 거듭날 그날까지 우리의 비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대한민국의 위대한 전환점을 함께 하셨습니다. 가슴 벅찬 여정에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하늘의 주권은 이제 우리 손에 있으며 그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보라매를 더 높이 날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의 자부심을 깨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더 놀라운 소식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F-21의 치명적인 발톱이 될 국산 초음속 미사일의 비밀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고 이미 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라매의 무궁한 비상을 기원하며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